자, 수열을 드디어 유형별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진작에 했어야 하지만 쌤이 조금 이번에 졸업 때문에 바빠갖고 조금 늦게 미뤄진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열을 유형별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쌤이 준 프린트에서 있는 모든 유형만 빠삭하게 정리를 해놔도 사실 그렇게 다른 유형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만 정리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면 쉬운 문제는 모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3, 4등급은 맞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유형별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유형 1번을 먼저 볼 건데, 유형 1번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개념 같은 거는 쌤이 다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하니까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페이지는요. 126페이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뜸 페이지 126번에 6쪽에 6번을 한번 볼게요. 대뜸 갑자기 요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우리는 얘가 먼저 뭐인 걸 확인해야 돼요. 등차 수열인 걸 확인하셔야 되고,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라고 우리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A1은 지금 마이너스 5고 A2를 쓸 때 어떻게 바꿔 써야 되죠? 일반항이라는 게 AN이라는 거는 항상 등차 수열에서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였죠. 그럼 A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A1 더하기 D,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초항이 지금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더하기 D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D는 4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구하라 할 때 초항 마이너스 5 더하기 n-1의 공차 4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시면 그냥 4n-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일반항 두 번째 유형인데, 문제는 페이지 127페이지예요. 127페이지에 7번 봅시다. 7번을 보시면 AN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지만 수열이 땡 곱하기 n 더하기 땡,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쁘게 말하면 an 더하기 b 요런 꼴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아시겠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뭐 얘랑 첫째 항 공차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당연히 A1 집어넣으면 되겠죠. A1 집어넣으면 1을 여기다 대입하면 4가 되고, A2 같은 경우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기 때문에 공차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아주 쉽게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초항은 4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 쪽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인데 두 항이 주어진 등차 수열. 자, 항이 두 개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128번에 7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뭐 11항이 주어졌어. 그리고 19항이 주어졌어. 근데 그냥 이렇게만 주어지면 사실 못 풀어요. 그냥 A11이 86이고 A19가 140이다. 이렇게만 주어지면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거기 뭐가 써 있냐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써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A11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등차 수열인 것 때문에 A1 더하기 10D 86이고 A1 더하기 18D 얘가
142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8d는 86에서 142 빼면은 마이너스 56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d가 7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a1을 다시 요 d를 여기 식에다가 아무데나 대입하세요. 그러면 a1 더하기 10d인데 d가 7이니까 70. 얘가 86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초항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A27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7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26D. 그러면 초항 더하기 26에다가 7을 곱하시면 되겠죠. 자, 26에다 7 곱해볼까? 6, 7에 42, 2, 7에 14, 182. 16 더하기 182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198 이렇게. 어렵지 않죠?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 다음 유형 조건이 주어진 등차 수열.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어렵게 주어져도 사실 우리가 쓰는 성질은 계속 똑같거든요. 어떤 성질을 계속 쓰냐? 뭐 A3을 물어보면 등차 수열이라며, 그지?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 단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등차 수열만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A3는 그냥 A1 더하기 2D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걸 습관적으로 들이라는 얘기예요. 얘를 습관. 언제에서만? 등차 수열에서만. 그러니까 문제에 등차 수열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못 써요. 이렇게.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습관화 시키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뭐 페이지 129쪽에 3번을 먼저 봅시다. 3번을 보시면 A1이 4A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지. 그리고 A2 더하기 A1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다 무조건 요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A1이고 얘는 4 곱하기 괄호 열고 A1 더하기 4D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는 A1 더하기 D. 그 다음 거는 A1 더하기 10D.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연립하면 되니까 첫 번째 식 간단하게 하면은 뭐 이게 4A1에다가 16D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0은 3A1 더하기 16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2A1 그리고 요게 11D죠. 요거 더하면 요게 1이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뭐 얘는 그러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는 2배, 여기다가는 3배 해줘서 다시 써보자. 그럼 위에 거에다 2배 하면 6A1 더하기 32D가 0이다. 아래 거에다 3배 하면 6A1 더하기 33D가 3이다. 위에 아래 거 빼볼까? 그럼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3이다. 즉 D는 3이다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D를 알아냈으니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3A1 더하기 48은 0이 될 것이고 A1은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쉽게 나오겠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 3번 문제에서는 A6를 구하라고 하니까 A6는 A1 더하기 5D 계산하면 초항이 마이너스 16인데 5D니까 플러스 15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요거는 페이지 129번 유형이고 오른쪽 페이지는 자 절대값 있는 것만 같이 볼게요. 절대값 있는 거. 자, 페이지 129쪽에 옆에 있는 5번을 보시면은 제3항과 9항의 절대값이 같은데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면 A의 3항이라는 것과
부호가 반대라는 뜻은 A3랑 A9랑 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른 거니까 둘 중에 아무 데나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이게 그 뜻이야. 근데 제 13항이 지금 얼마냐면 A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4래. 그럼 얘도 연립방정식처럼 식이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라? 우리가 등차 수열은 다 얘는 그 위에 거는 마이너스 괄호 열고 A1 더하기 2D. 두 번째 거는 A1 더하기 8D. 아래식 A1 더하기 12D가 마이너스 14. 그래서 이거 한쪽으로 쭉 넘겨주면 2A1 더하기 10D가 0이다. 아래식은 아래식에다 뭐 2배 해버리자. 2배 해서 여기다 위에다 씁시다. 24D 마이너스 28 빼주자. 그러면 14D가 마이너스 28이 되니까 D는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1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14다. 즉 A1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쉽게 초항과 공차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등차 수열은 요거 두 개 알아내면 끝이거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건이 주어진 등차 수열 했고, 그 다음 유형.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항.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한 거 두 번째 유형인데, 어, 일단 좀 어려운 거를 있나 볼까?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 130쪽에 5번을 한번 볼까요? 자, 제 7항이 50. 근데 여기 문제도 등차 수열이라고 써 있어. 대놓고 써 있죠.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쉽게 A1 더하기 6D는 50. 그 다음에 11항이 26이니까 A1 더하기 10D가 26.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 다 주어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버리면 위에서 아래 빼주자. 마이너스 4D는 여기서 요거 빼면은 24죠. 그래서 D가 얼마냐면 D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D를 구했으니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A1 마이너스 36이 50이다. 즉 A1은 86이다.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요. AN을 좀 구하시면 편합니다. 왜냐면 음수가 되는 항이 언제냐 물어보잖아. 음수가 되는 항. 자, 그러니까 AN을 쉽게 한번 구해보면 86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6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92죠. 자, 그러면 얘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에 a1에다 1을 넣으면은 86인데 a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알 수 있듯이 a2는요 80이야.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언제 얘가 음수가 되느냐를 알려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중요하겠죠. 물론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6n을 계산을 해보시면 6n이 92가 되는 거네? 이 방정식을 풀면 얘들아 0이 되는 순간 그럼 6n이 92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 보면은 92 안에 6이 몇 번 들어가냐? 한 번, 5번, 총 15번 들어갑니다. 15번 들어가도 나머지가 생겨. 그러니까 6 곱하기 15를 하면은 90이 되기 때문에 아직 92에 도달하지 못했죠. 15번째 항까지는 아직 양수란 얘기야. 그러면 n에다가 16을 넣는 순간 그때부터 얘가 음수가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냐라고 하면은 n이 16이 될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두 유형 몇 번이죠? 유형 6번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자, 얘는 얘 같은 경우는요. 얘도 뭐 간단한데 페이지 13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중에서 2번 두 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9가 있는데 요 사이에 몇 개의 수를 지금 때려 박냐면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서 3개의 수를 넣는데요. 3개의 수. 그럼 너네가 3개의 수를 세팅을 시켜놔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나는 얘를 A1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죠. 그죠? 얘를 A1. 그럼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가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 A1은 마이너스 1이고 A5는 마이너스 29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죠?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 뭔지 다 알려지거든. A1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A1 더하기 4D니까 요게 마이너스 29다. 그럼 요게 지금 마이너스 1 더하기 4D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9. 그러면 4D는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7이 된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와 초항을 알았으니까 순서대로 여기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D를 더하고 여기다가도 D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22.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수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등차 중앙에 대해서 유형 7이죠. 등차 중앙. 자, 그럼 등차 중앙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수열 A1, A2, A3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AN, A1, A2, A3가 있을 때 얘네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자.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대로 A1이고 얘는 A1 더하기 D, 얘는 A1 더하기 2D.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두 항을 더하게 되면은 2A1 더하기 2D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 가운데 거 A1 더하기 D에다 몇 배냐? 가운데 거에다가 정확히 2배예요, 2배. 그래서 우리가 얘를 등차 중앙이라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B, 세 번째 항을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C가 가운데 항의 2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등차 중앙입니다. 그럼 문제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유형 10번 페이지는 132페이지에 2번을 보세요. 그럼 얘는 2x 3x-1 x제곱 마이너스 2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은 끝과 끝을 더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게 가운데 거에 2배와 동일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니까 x 빼기 4가 0이다. 즉 x는 0 또는 4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죠? 0을 넣어도 되고 뭐 4를 넣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한번 요거 계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볼 건데 얘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얘는 설정할 때 좀 이쁘게 설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A, B, C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이 인접한 세수를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가운데 거를 A라고 한번 두자. 그럼 그 전에 거는 이 가운데 거에다가 공차를 뺀 거니까 A1은 A 빼기 D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D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런 문제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세수의 합 2번을 볼게요. 세수의 합이 15고 세수의 곱이 105래. 그러면
세수의 합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니까 a 빼기 d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d. 이거 계산하면 3a거든요,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5라고.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 세수가 5 빼기 d 곱하기 5 더하기 d. 이게 바로 세수의 곱이죠. 얘가 105가 된다는 건데 양변에 5로 나눠주세요. 그럼 얘 5 나눠지고 얘는 21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 됩니다. 남은 녀석은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d의 제곱이 21이 되는 거니까 d의 제곱은 4다. 즉 공차는 풀마 2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풀마 2라고 써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가운데 항이 오니까 공차가 2여도 얘가 뭐 요런 식의 등차 수열이 될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여도 요런 식의 등차 수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뭐 얘는 d가 2일 때 얘는 d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좋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유형 7번 했으니까 유형 8번을 봅시다. 유형 8번은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쌤이 영상에서도 많이 증명을 해줬고 증명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증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S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요렇게도 쓰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2분의 n 곱하기 초항의 2배 2a1 더하기 n-1의 d.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데 얘는 언제냐면 초항과 끝항을 알 때가 되는 거예요. 초항과 끝항. 이렇게 두 개를 알 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초항과 공차를 알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각각 쓰임새가 다른 거지.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3쪽에 2번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초항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6, 공차는 3. 항의 개수, 즉 항수가 바로 n이에요. n이 15. 그럼 SN은 2분의 항의 개수 15개 곱하기 초항의 2배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n-1인데 n-1 하면 14죠. 그죠? 14에다가 공차를 곱해라. 3.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2분의 15 곱하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요거 곱하면 얼마일까요? 3, 4, 12, 3, 1은 4, 42 계산하시면 2분의 15 곱하기 3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분하면 답은 225가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후딱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단순한 공식이기 때문에 쌤이 그렇게 풀이해 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등차수열의 합 중에서 등차수열의 합의 유형 중에서 요걸 한번 봅시다. 페이지 134쪽에 2번 15 8 1 마이너스 6 점점점 마이너스 69. 자, 이렇게 주어지면은 물론 당연히 초항과 공차는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항이고 여기서 다음 항으로 가는데 얼만큼 늘었냐? 마이너스 7만큼 늘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초항과 공차는 엄청 빠르게 구했어요. A1과 공차는 굉장히 쉽게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이 항의 개수라는 n의 값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n의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끝항 요 마이너스 69를 a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게 n번째 항이니까요. n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an을 마이너스 69라고 두면은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만드니 an 초항 더하기
n-1의 d죠. 얘가 마이너스 69다. 그럼 여기다가 아까 구한 요 두 개를 대입하시면 15 더하기 n-1의 공차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6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7n 더하기 7은 마이너스 84가 됩니다. 그래서 7n은요 계산하시면 91이 되겠네. 그래서 91을 7로 나눠보시면 13이 되니까 항의 개수는 13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부터 마이너스 69까지니까 요거를 SN을 구해보시면 2분의 물론 초항 끝항으로 해도 됩니다. 뭔 얘기냐? 어차피 끝항을 아니까 초항 알고 끝항 알잖아요. 이게 L이잖아, 그지?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13개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요렇게 해도 별 상관없어요. 계산하시면 2분의 13 항의 개수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니? 4 마이너스 54?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은 요렇게 27 27 곱하기 13 얼마야? 27 곱하기 13 여기다 한번 해볼까? 37에 21 3이 6 81 7에는 7 2 1 5 351 마이너스 351이 되겠네요.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천천히 다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 유형 10번에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 봅시다. 자, 합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같이 봅시다. 자, 20 페이지 135쪽에 A22 마이너스 17이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주어졌네. 이게 뭔 얘기냐? SN이 주어진 거예요. 즉 첫째 항부터 20까지의 합이니까 우리가 SN이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그지? 이렇게 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지. 그럼 지금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더하는 거면 S20이겠네. 그죠?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한다? 20번째 항까지만 더한다. 그럼 이거 공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2분의 항의 개수가 20이잖아. 그러니까 n 값에다 20을 먼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다가 2a1 그죠? 2a1 더하기 n-1인데 n 값이 지금 20이니까 19d가 되는 거겠죠. 요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 쓴 겁니다. 초항과 공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n 값만 알 때. 그럼 얘가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문제에서 230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게 1번 문제예요. 보이십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거 방금 쌤이 쓴 식 요거랑 얘랑 주어진 게 요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하는 얘기야 또. 그럼 첫 번째 거를 간단하게 해보면 A1 더하기 19D가 마이너스 17이고 그죠? 두 번째 거 간단하게 계산하면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10이니까 요걸 양변을 약분해버리면 23이죠. 그래서 2A1 더하기 19D가 23이다. 이걸 여기다 그대로 올리세요. 그럼 아주 빼기 너무 좋게 되어 있지. 그지? 위에서 아래 거를 뺍시다. 그럼 A1은 얘에서 얘 빼면은 40이 되겠네. 굉장히 쉽죠? 그죠? 그래서 공차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A1 더하기 아까 19D가 마이너스 17이었으니까 여기다 40을 대입하면 19D는 마이너스 57이다. 여기다 D에다 얼마 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항과 공차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유형은 합의 최대 최소인데 얘는 조금 먼저 개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얘 만약에 A1부터 A2 계속 더하는데 뭐 A n번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이걸 다 더하는 게 바로 무슨 수열이죠?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죠?
근데 얘를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클 것이며 어디까지 더해야 제일 작을 것인지는 뭐에 달렸겠니? 바로 요 합의 최대 최소값은요. 공차에 달린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미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페이지 135쪽에 18번에 2번. 자, 뭐라고 나와 있냐? 첫째 항이 19. 근데 공차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런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합이 최대가 되냐 이거죠. 그러면 쌤이 한번 예를 들면은 A1은 19고 그 다음 항은 얼마야? 17이고 그 다음 항은 뭐 15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얘가 쭉쭉쭉쭉 더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음수가 되는 애가 나올 거야.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AN이 마이너스 뭐 한 2가 된다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게 바로 요 값이거든. 이걸 어떻게 알았냐? 지금 얘를 일반항을 해보면 AN은 초항 더하기 n-1의 d니까 나 지금 일반항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n 더하기 21이죠, 그죠?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일반항이 0보다 작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2n 넘기면 2n이 21보다 크다. 즉 n이 2분의 21보다 클 때 바로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n은 얼마냐? 이게 지금 계산하면은 21을 2로 나누면 10.5네? 그러니까 얘가 11이 되는 순간에 커지겠죠. 얘가 10.5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11번째 항에서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2 더하기 2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음수가 되는 항을 찾았어. 그러면 여기 이 바로 전에 있는 항,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지금 A11이 마이너스 1이고 A10을 따지면은 여기다 10 대입하면은 1이 되겠죠. 바로 여기까지만 더해야 이 값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19 더하기 17, 15 계속 더할 건데 이 플러스인 애들만 더해야 당연히 값이 계속 커지겠죠. 갑자기 마이너스를 더해버리면 값이 줄잖아. 전체 합이. 그러니까 합이 최대가 되려면 플러스만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이 최소만 되려면 반대로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만 더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바로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는 겁니다. A10. 그럼 그때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S10을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초항부터 10항까지라는 거 알았고 초항 19고 끝항이 지금 1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S10은 쉽게 2분의 항의 개수 10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여기 20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수열은 두 번째 12번째 유형은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의 합. 아이고 이렇게 글씨체가 크냐? 글자 수를 좀 줄여서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합 유형 봅시다. 자, 얘는요. 페이지 136쪽에 19번에 2번. 이거를 보시면 52하고 8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는데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52하고 8 사이에 지금 n개의 숫자를 넣는다는 거는 여기랑 여기 사이에 n개를 넣는다. 그러면 하나의 수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A1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러니까 요 52 다음에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AN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 몇 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n개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쌤처럼 하세요. 여기다가 그 아래다가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은 요 수열을 새로 만들어 줄 건데 얘가 이제 새로운 수열 B1이 되는 거고 A1은 B2, 그죠? 얘는 B3. 여기가 1번이니까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B4.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 있는 A 값보다 하나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 AN이면은 그 다음은 B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마지막 8은 BN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요거를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더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공차가 D래요. 요 수열이 지금 공차가 D래. 이걸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요 1항부터 n 더하기 2까지 이거 싹 더했더니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360이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뭐 B1이 52고 B의 n 더하기 2가 8이니까 뭐 식은 세울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여기 B1은 50이고 얘는 B 이거 n 더하기 2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초항 더하기 n 더하기 1d겠죠. 얘가 8이다. 이런 식을 나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이브 해두고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의 합 초항 알아 몰라? 초항 알죠? B1이 52니까 그죠? 근데 Bn 더하기 이게 끝항인데 요것도 알아. 얼마? 이게 8이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요거 360을 쓸 건데 Sn인데 지금 항이 n개가 아니라 1항부터 n 더하기 2항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n 더하기 2개인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n 더하기 2니까 그대로 써주시고 초항 52, 끝항 8 요걸 계산했더니 360이 되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n 더하기 2에다가 요게 60 나누기 2니까 30이죠. 요게 360이다. 그러면 n 더하기 2는 얼마다? 1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n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이 10개인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B1은 50이고 얘는 B1 더하기 11D 이게 8이다. 위에 거 아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11D는 요거 빼면 얼마니? 40 마이너스 44인가? 그래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44가 아니라 플러스 44구나. 그래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초항도 알아냈고 공차도 알고 n도 아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개만 물어보는 거네요. 공차하고 항의 개수. 어떻게 풀었는지 이거 천천히 다시 돌려보시면서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여기 유형 어려운 거니까. 아시겠죠? 자, 마지막 유형 봅시다. 등차 수열 마지막 유형을 볼 건데 자, 배수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배수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의 합. 자, 페이지 136쪽 보시면 여기에 20번 보세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1과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래. 근데 여기 안에 6의 배수가 과연 이게 이거를 다 더했더니 6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미안. 그럼 6의 배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6의 배수라는 우리 수열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초항이 6이고 그 다음은 뭐 12. 6의 배수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웃기다시피 보시다시피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이에요. 6의 배수란 뜻이 공차가 6인 등차수열인 거예요. 등차수열. 그럼 얘는 초항이 6이고
공차가 6이니까 이 마지막 항을 계산해 보려면 AN을 쓰면 어떻게 돼요? AN은 초항 6 더하기 공차 6이니까 n-1에 6.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그냥 6n이네?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래서 100 이하에 여기 몇 개 들어가냐? 항의 개수를 구하려면 100을 6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6, 1은 6, 40, 6, 6에 36. 딱 16개 들어가네요. 그죠? 그래서 16번째 항이 얼마냐? 그러면은 16 곱하기 6을 해서 6, 6에 36, 6, 1은 6, 96이 되네요. 그래서 A16번째 항이 96이고 초항은 6이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6의 배수를 다 더해라 그러면은 S16이 되는 거고,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가 16개고 초항은 6,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땡큐인 거야. 이렇게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계산하면 얘는 8 약분해서, 그리고 더하면은 102니까 102에다 8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28에 16, 800, 1. 그 다음에 816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816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에 제일 좀 엄청나게 중요한 유형을 이제 할 겁니다. 유형 14번. 오늘 마지막 유형인데 유형 14번. 굉장히 별 따봉 들어가는 중요한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5개짜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SN과 AN이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수열의 합은 이게 SN이죠. 근데 일반항은 뭐냐면 이게 AN이거든.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건데,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등차든 나중에 배우는 등비든 뭐 엄청 나중에 배운 개차이든 다 동일한 관계를 가져요. SN과 AN은 어떤 수열이 오더라도, 등차가 오더라도, 등비가 오더라도, 개차가 오더라도 다 동일한 관계식을 갖습니다. 어떤 관계식이냐?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SN에서, 자, 근데 이거 증명부터 해보자. 자, SN을 쓰게 되면 초항부터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겨? AN까지 더하는 거죠. 그죠? 얘가 SN이다. 그럼 SM-1까지도 해볼까? 그러니까 SM-1이라는 거는 얘보다 하나 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더하는데 얘를 안 더하고 이 전에 게 AM-1이거든. 그럼 요 전에 거까지만 더한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빼볼까?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요거 다 날라가죠. 이렇게 통째로 날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안 날라가요. AN은 살아남았으니까 좌변에는 AN이 살아남는 거고, 우변에는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SM-SM-1이다. 아하, 방금 쌤이 쓴 요 식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꼭 이거는 외워둡시다. 근데 얘는 조건이 있어 얘들아. 조건이 뭐냐면 이게 무조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A1이 S1과 동일할 수도 있고 안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꼭 대입을 해봐야 돼. 여기다 대입을 해서 S1과 A1이 꼭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냐면 여기다 1 넣으면은 S빵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S1과 A1이 다르면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로 출시가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은 쉬운 문제들이라 A1과 S1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초항과 합의 초항이 똑같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거 둘 다 만족을 해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문제로 한번 바로 볼까? 자, 문제를 한번 바로 보게 되면은 페이지
137쪽에 21번에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AN을 구하는 거예요. AN을 구하는 건데 SN이 주어져 있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아까 쌤이 얘기를 했듯이 AN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SN에서 Sn-1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요렇게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Sn-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얘에서 얘 빼는 거겠지, 그지? 근데 빼기 전에 계산하자. 이거 식을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마이너스 3n 더하기 3 더하기 1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5n 그리고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SN에서 요거를 빼는 게 바로 AN인 거니까 빼봅시다. 얘에서 얘 빼면 플러스 2n 1에서 5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만 남겠죠.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n에다가 1. 그래서 A1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여기 있는 SN에다가도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셔야 돼요. 그럼 S1이 되고 그 값은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얘는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다르네? 그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언제부터 성립한다? 얘는 다르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성립을 한다.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정리하면 A1과 S1이 같으면 이걸 안 써도 되는데 A1하고 S1하고 다르면 우리가 요걸 항상 그 뒤에다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등비수열은 같이 해볼 거예요. 등비수열은 아니면 오늘 수업 때 못하면 영상에 또 올릴 거니까 영상으로 또 해결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 자, 등비수열 유형 하나씩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했던 거랑 똑같은 흐름인데 뭐만 다르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등비 수열은 A1, A2 이렇게 수열을 나타낼 때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A1은 똑같이 A1이고 그죠? A1은 똑같이 A1 A2는 A1에다가 공비를 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공비를 곱한다. A3 같은 경우는 A1에다가 공비의 제곱을 하는 거고 A4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등비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R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R이 곱해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도 R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AR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기 있는 숫자에서 여기 있는 거듭 제곱의 숫자는 하나 빼줘서 들어가는 겁니다. 즉 AN이면 우리가 일반항을 나타낸다 하면 A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그 문제를 보게 되면 페이지 138페이지를 보게 되면 5번을 볼까? 5번을 보시면 초항이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이게 초항이고 공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니까 다음으로 진행이 될 때 4분의 1이 곱해졌네. 그죠? 4분의 1이 곱해져.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A1이 4, A2는 1. 근데 A2를 바꿔서 쓰면 A2 지워주고 A1 곱하기 R이죠.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 A1 R은 1에서 A1은 4를 나눠주게 되면 얘는 없어질 거고 R만 남겠죠.
그리고 얘는 4분의 1이 되겠지. 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초항 알고 공비 아니까 우리가 AN 일반항은 초항 4. 요거 보시면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초항 곱하기 공비 4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게 답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뭐 우리가 지수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요 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냐? 4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뭐냐면 그러니까 4 곱하기 4분의 1의 n-1승인데 요 4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뭐지? 이게 4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마이너스 1승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4를 더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에 4분의 1의 n승으로도 쓸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쪽 보시면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2번 등비수열. 자, 얘는 일반항과 다음 몇 번을 볼 거냐면 페이지 139번에 24번을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봅시다. 자, 2번을 보시면 AN이 주어져 있어.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진 건데 마이너스 3에다가 2에 n 더하기 1승이래요. 요게 지금 일반항이래. 그럼 너네가 첫째 항하고 그러니까 A1하고 공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 1, 2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A에다 1 집어넣어봐. n에다가.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2승이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2의 3승 즉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24. 아, 그러면 초항은 그냥 요 마이너스 12 그대로 쓰면 되는 거구나. 공비는 요거 보세요. 얼마 늘어났어?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24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비는 2다.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근데 좀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공비라는 거는 R이라는 거는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식적으로도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럼 A2 마이너스 24 나누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똑같이 공비 2가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는 조건이 주어진 등비 수열. 두 개 다 봅시다. 그러니까 페이지 140쪽에 25번도 볼 거고요. 25번에 2번을 봅시다. 자, 각 항이 실수이고 제2항 즉 A2가 마이너스 6 그리고 제5항 A5가 48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그럼 이거 우리 등차 수열할 때는 어떻게 했어? 등차 수열할 때는 A2가 A1 더하기 D라고 쌤이 습관적으로 바꿔서 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등비 수열이란 말이야.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A2를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 곱하기 R의 1승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A5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A1 곱하기 R의 4승이 되도록 하겠죠. 요거 두 개를 금방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6 얘는 얼마냐면 48. 그러면 요 아래 거에서 요 위에 거를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볼까요? 요거 나누기 요거는 48에서 마이너스 6을 나누면 얘는 얼마야? 이거 나누면 요렇게 없어지고 얘는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아래 3승이 되겠죠. 얘는 위에 아래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8.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뭐야? 바로 R은 마이너스 2죠. 이거 이해됩니까? 공비 쉽게 구했고 이걸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 A1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게 마이너스 6이다. 즉 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문제였지? 2번이었죠 이게. 그러면은 요 녀석의 AN 초항 곱하기
R에 n-1승이니까 얘는 초항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1승이다. 이렇게 an을 쓰면 답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 26번에 있는 유형을 볼게요. 자, 26번에 있는 유형을 보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 요거 중에서 2번을 볼게요. 얘도.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2항과 3항의 합이 얼마래요? 12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항과 5항의 합은 48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계속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A2, A3는 얘는 여기 위에다 쓸게요. A1 곱하기 R 1승. 얘는 A1 곱하기 R의 2승. 그죠? 이게 120이고 요 아래 것도 이렇게 바꿔줄까요? 그럼 얘는 A1 곱하기 R의 3승 더하기 A1 곱하기 R의 4승. 이게 48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위에 거는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얼마로? A1 곱하기 R로 묶어줄 겁니다. 그럼 앞에는 얘는 그대로 자기 자신 들어가고 뒤에는 R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120이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AR의 3승이 공통 인수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앞에는 그대로 자기 자신 들어가고 뒤에는 R 남고 이게 180, 480이다. 그럼 뭐 해주면 되겠니? 요식하고 요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나눠주면 AR의 세제곱 1 더하기 R 얘가 480 얘는 A 곱하기 R의 1 더하기 R이 120 위에서 아래 거를 나눠주게 되면 얘네 날라가요. 그죠? 그리고 얘도 날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좌변에 요거 계산하면 R의 제곱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우변에는 뭐가 남냐? 480을 120으로 나눴으니까 4가 남겠죠. 그럼 이 공비라는 거는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를 잘 보시다 보면은 그 위에 공비는 양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R이 2죠. 그죠? R이 2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 R이 2니까 2A 곱하기 요거는 3이 되겠죠? 이게 120이다. 즉 A1은 요거 3 나누면 40이고 또 2로 나누면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A1과 공비를 둘 다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조금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도 계산했던 내용도 있는데 등비 수열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방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봅시다.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 수열. 그러니까 지금 유형 4번을 볼게요.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 수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7번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에 27번. 요거에 3번을 볼까? 루트 있는 거. 자, 3개의 양수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수가 루트 2랑 4루트 2가 있는데 요 사이에 3개의 수를 집어넣는데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등차 수열에도 했었죠. 똑같은 거. 여기 안에 3개의 박스를 집어넣는 거야. 3개의 수를 넣는다니까. 그리고 그 아래다가 여기는 A1, 여기는 A2, 얘는 A3, 얘는 A4, 얘는 A5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A1이 지금 얼마냐면 A1은 루트 2 그리고 A5는 지금 얼마냐면 4루트 2 이러면 거의 뭐 다 푼 거랑 다름없지. 왜냐면 A5는 AR의 4승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4루트 2니까 여기서 요거를 나눠볼까? A1을 이렇게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좌변은 R 4제곱만 남고 우변 같은 경우는 4만 남겠죠. 그러면은 R은 이게 2의 제곱이잖아, 그지? 2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양변에 4분의 1승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2의 2분의 1승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즉 얼마냐? 2의 2분의 1승은 얼마야? 루트 2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공비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2씩 계속 곱하면 돼.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2루트 2
여기다 또 루트 2 곱하면 4.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4 루트 2. 딱 되죠? 그러니까 이 세 수를 작은 순서대로 나타내라 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도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뭐 4개 오나 3개 오나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 봅시다. 아까 4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유형 5번이 되겠죠. 유형 5번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 자,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페이지 142쪽에 유형 29번 번호는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첫째 항이 얼마야? 300. 공비는 3분의 1. 얘가 처음으로 요 녀석이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 항을 구해라. 1보다 작아지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일단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일반항을 구하면 300 곱하기 아래 n-1승이니까 요렇게 이게 일반항이죠.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좀 더 이쁘게 해보면 300 곱하기 요 n승을 3분의 1의 n승하고 요 마이너스 1승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그러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예요? 얘가? 이게 3이거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3을 곱한다.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900 곱하기 3분의 1의 n승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1보다 언제 작아지는지 뭐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얘가 1보다 작다. 이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분의 1의 n승이 양변에 900으로 나눠주면 900분의 1보다 작을 때가 언젠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넣어보자. n에다가 한번 5를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1의 5승이 얼마냐면 3분의 3의 4승이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3의 3승은 27, 3의 4승은 81, 3의 5승은 24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추가적으로 곱하면 3의 6승이 얼마냐? 요거는 쌤도 안 해왔는데 243에다가 3을 곱하시면 9, 3, 4, 12, 729가 되겠네. 그래서 n에다가 5를 넣으면 얘가 몇 분의 몇이냐면 24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아직 크죠? 그 다음에 n에다 6을 집어넣으면 729분의 1. 아직도 얘보단 커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순간 n이 7이 되는 순간 이게 2000 얼마가 되거든. 2000 얼마, 2000 막 150 이런 수가 되는 거니까 얘보다 훨씬 작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언제부터 1보다 작아진다? n이 7일 때. 요거 이렇게 계산한 거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은 7번째 항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오케이, 등비수열 쉬운 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